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복의 IT 트렌드 일답니다. 자, 오늘 출근길 IT 소식은 바로 무한돌파 이야기, 삼국지 이야기로 전해드립니다. 무한돌파 삼국지가 퇴출 예정에 있죠. 이 게임을 모르시더라도 아마도 위메이드 미르4라고 하는 게임을 알고 계실 거예요. 위메이드 미르4 같은 경우에는 게임으로 돈을 번다는 P2E 게임의 대표 주자죠. 자, 이 미르4가 해외에서 서비스가 된다라고 하면 무한돌파 삼국지는 신기하게도 국내에서 서비스가 됐습니다. 저 역시도 이 게임에 대해서 그전부터 계속 듣고는 있었었는데 이게 과연 되겠나 싶었던 게임이었어요. 자, 왜냐면 미르4도 그렇고 일단 무한돌파 삼국지가 어떻게 돈을 벌게 만들어 주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. 이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누구나 무료로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. 하루에 미션이 주어지게 되는데 미션이 미션을 8개 정도? 그 정도를 깨게 되면은 다 깨야지만 50 무돌 코인이라는 거를 받습니다. 그 무돌 코인을 받아서 이 코인을 클레이 스왑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클레이로 바꿀 수가 있어요. 이 클레이로 바꾸게 되면 이 클레이가 카카오 지갑에 들어갑니다. 왜냐면 클레이라고 하는 게 카카오의 코인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럼 요거를 또 수행하려면은 어떻게 그냥 되느냐? 아닙니다. 그 레벨을 적어도 7에서 9 정도까지는 올려야 돼요.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고. 빨리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현질을 조금 해야죠. 그래서 금액을 올리게 되면은 레벨도 올리고 내가 묻을 코인도 받을 수가 있다. 그래서 오늘자로 시세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. 퇴출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. 근데 무돌 코인하고 클레이하고 1대1 비율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50 클레이, 50 코인을 오늘 한번 받아갖고 클레이 수합을 해보게 되니까 0.66 클레이 정도로 전환이 됐어요. 이 상태에서 제 카카오 지갑에 들어있죠. 제가 원한다면 이거를 다시 거래소로 보내가지고 원화로 출력을 할 수 있을 텐데, 출금을 할 수 있을 텐데,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. 자, 어쨌든 현금화가 되는 거는 가능하게 열려 있는 거죠. 이렇다 보니까 매일매일 열심히 하게 되면은 대략 정도 하루에 600, 800원 정도? 800원 정도 벌 수 있으니까 38에 24 하게 되면 한 달에 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소소한 용돈벌이 정도는 되는데 이게 한 판 하는데 하루에 1일 퀘스트를 깨는데 1시간 정도 걸리게 돼요. 레벨이 조금 높은 경우에는요.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린다. 그렇게 보셔야겠습니다.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내버려 둘 리가 없겠죠. 등급 분류 결정 취소를 의결했어요. 의결하게 되면은 게임사한테 등급 분류 취소 통보를 하게 됩니다. 의견 수렴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퇴출되게 되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분들이 앱스토어, 플레이스토어에서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무한돌파 삼국지, 이 게임이 얼마나 많은 인기를 갖고 있느냐? 사실은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던 게임은 아닙니다. 11월 28일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접속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3,000명이 채 안 됐었어요. 그런데 이렇게 NFT가 아니죠. 게임으로 돈을 벌 수 있다? 이런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서 기준점이 나온 게 6일 날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17만 명, 17만 명 정도가 돌파했다고 합니다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.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. 17만 명이 하는 게임인데 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글쎄요,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게임 제작사인 아트리스에서는 공식 카페를 통해서 예정 통보를 받았다. 소명자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. 사실 올해 초에 스카이피플의 5 스타즈 4 크레이튼 이 게임이 있었죠. 이거에 대한 본안 소송도 아직은 끝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위험성은 분명히 있었었는데 이걸 감행했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신경이 쓰이는 건 확실합니다.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슈가 제가 반드시 나올 거라 생각을 하는 게, 약간 좀 진취 좋으신 분들, 이러신 분들은 주장하시는 게,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. 나라에서 이걸 막는 거다.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게임 이슈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왜냐면은 바다 이야기라는 옛날에 게임이 있었죠. 그 게임이 나오면서 사행성 게임에 대한 것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거든요.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1,000원을 넣어가지고 계속 가차로 해서 만 원을 뽑을 수 있다, 2만 원까지 얻을 수 있다, 이런 것들이 반복 지속적인 될 경우에는 성인들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도박이라고 하는 거 충동을 견디지 못하잖아요.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런데 또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거 무돌 코인 받아봤자 하루에 얼마 금액이 안 돼요. 그런 걸로도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?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막는 게 사실 문제는 아닙니다.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 일시정지를 누르는 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계속 주장을 하지만 게임 업계하고요. 또 정부 기관하고 그 유저들하고 좀 얘기를 하는 시간들이 계속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. 무조건 막을 수 없는 건 확실합니다. 대세의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좀 많은 사람들이 피해 볼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는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거를 조금 논해 볼 때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드네요. 지금 나온 이슈니까 아마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것 같고요. 지금 당장 게임을 셧다운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려버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현재는 사용할 수 있다. 한번 테스트 해보실 분들은 설치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입니다.
또 뭐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긴 한데 이거는 탄탄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죠. 페이코인으로 BMW 구매가 가능하게 됐어요. 다날의 페이코인 지속적으로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. 너무 많은 곳들하고 제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전체적으로 어디랑 하고 있다 이야기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만 좀 이야기를 드리는데 오늘 소식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. 바로 BMW하고 제휴를 맺었거든요. 자, BMW를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곳이 삼천리 모터스라고 합니다. 저도 그걸 처음 알았는데 자, BMW 제휴를 맺어서 계약, 결제, 출고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페이코인을 통해서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네요. 결제하게 되면은 7% 페이백도 된다라고 합니다. 원래 자동차 살 때에는 페이백이 되는 곳들을 찾게 되어져 있죠. 올해 초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차를 살 수 있다라고 했었다가 결국 취소하기도 했었거든요. 이때는 뭐 비트코인으로 장사하려고 하는 거냐? 비트코인 자체만으로도 이게 좀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건데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 기억이 좀 나는데요. 뭐 비트코인하고 페이코인은 다르죠. 채굴 방식도 다르니까. 과연 얼마나 많은 BMW가 페이코인으로 판매가 될지는 모르겠어요. 페이코인이라는 것 자체도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거래소에서 올랐다 내렸다 계속하고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그렇더라도 자동차를 가상화폐로 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신선하고 이게 좀 제대로 자리매김을 한다라면 적어도 다날의 페이코인은 사용처가 점점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의외로 포인트를 쓰는 것처럼 많이 좀 사게 되지 않을까? 그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이해가 길다 보니까 마지막 얘기까지는 간단한 걸로 드리겠습니다. 마블의 이터널스 알고 계시죠? 마블의 이터널스. 전 아직 놓쳤었는데 이걸 놓쳤던 분들한테 희소식이 왔습니다. 다음 달 12일에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아이맥스 영화 비율로 마블 이터널스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. 마블 거니까 뭐 쉽게 공개할 수 있겠죠. 이외에 킹스맨과 같은 경우에도 공개한다 그럽니다. 1월달 아니면 2월달 정도에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이런 영화를 만들었었을 때 마블 원작이니까요. 영화관에 단독 상영하는 거를 45일로 확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45일이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디즈니 플러스로 공개가 가능하다. 아니 마블 거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극장에도 돌렸다가 수익 안 나면 바로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디즈니 플러스를 쓰는 분들은 프리미엄 액세스라 그래갖고 한 만 원이나 2만 원 정도의 돈을 내게 되면은요 극장을 가지 않고 그냥 앉아서 볼 수 있었습니다 미리 좀 땡겨 보는 거죠.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좀 없어졌어요. 없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블랙 위도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블랙 위도우가 나오고 나서 극장에 안 가고 보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손해를 봤다. 스칼렛 요한슨하고 디즈니 사이에 소송이 있었어요. 우리 그때 막 5월 달이었던가요? 그때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. 자, 이게 열 4천만 달러, 약 475, 많이 받았다. 475억 정도에 합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프리미엄 액세스는 쓰지 않았었는데 이후에 샹치 보셨죠? 샹치 꽤 재밌었거든요. 이거를 개봉하고 났더니만 프리미엄 액세스가 없는데도 돈 꽤 많이 벌었다. 이거 괜찮네. 그래서 이왕이면은 소송도 좀 피하고 가입자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자. 그러니까 45일마다 액세스하는 방향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제가 아직 이거 보지 못했거든요. 이터너스.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참고로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좀 있으면 개봉하죠. 수요일부터 개봉하게 되니까 이것도 보시는 분들 많아질 것 같은데 백신 패스가 좀 문제네요. 디즈니 플러스는 의외로 오미클론 덕분에 좀 성장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?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. 네, 오늘 IT에 대한 소식들 시그널 없이, 시그널 배경음악 없이 제가 약간 테스트하는 게 있다 보니까 좀 천천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제가 마이크를 하나 바꿔가지고 이 마이크를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리가 생각보다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럼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 찾아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가끔씩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제가 다 보고 있고 다 지금 채팅창에 남기지 못했었는데 하나하나 나중에 꼭 한번 댓글과 좋아요 누르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출근길 IT 소식, 퇴근길 IT 소식이었습니다.